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6일 수요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 16일 오늘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이 동영상은 50분으로 제작이 될 거잖아요. 근데 50분으로 제작이 되는 것에 비해서 오늘은 되게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 이 개념이 뭐 별로 되게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 그렇지만 이게 앞으로 사용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좀 하고 싶고요.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랑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 잠깐 리뷰를 할게요. 물론 동영상을 다시 돌려보면 되지만 이 동영상에서 지금 쓸 내용 중에서 앞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심화가 더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제 좀 리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A1 X1 더하기 A2 X2 더하기 이렇게 쭉 가서 AN XN 이꼴 0 혹은 B 이렇게 생긴 형태의 이렇게 생긴 형태의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은 뭐 원래도 알고 있었어요. 리니어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선형 이퀘이션 혹은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이럴 때 이꼴 제로는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이퀘이션이고요. 이꼴 B 이렇게 이제 상수항이 있으면 난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이퀘이션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이게 이제 이런 걸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런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이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든 난 호모지니어스든 어쨌든 이런 리니어 이퀘이션이 되게 많아. 예를 들어 뭐 B1, B2 막 이러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많으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차 연립 방정식이지. 근데 이렇게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은 중학교 뭐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해가 하나 있거나 해가 무한히 많거나 혹은 해가 없거나 이렇게 배웠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런 개념을 쓰는 건 아니고 컨시스턴트라고 해서 해가 하나라도 있으면 컨시스턴트예요. 그러면은 해가 하나라도 있는 건 하나만 있거나 무한히 많이 있거나 이게 다 해가 하나만 이제 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컨시스턴트라는 개념에 들어오고요. 인컨시스턴트는 뭐냐면은 해가 없는 것이 이제 인컨시스턴트라는 개념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선형 연립 방정식이 너무 크면 손으로 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개수와 그 다음에 상수항들을 같은 매트릭스에 쓴 이런 형태의 매트릭스를 생각한다 그랬고요. 이런 형태의 매트릭스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규먼티드 매트릭스 붙임 행렬이다 이렇게 부르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 아규먼티드 매트릭스를 푸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이라 그래서 우리가 1차 연립 방정식을 풀던 방법하고 똑같은 건데 다만 이렇게 행렬로 만들어서 푸는 거예요.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은 세 가지 행동을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이라 하는데 한 행에 k배를 곱하는 거 혹은 두 행을 서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한 행에 k배를 곱해가지고 다른 행에 더하는 거 이런 세 가지의 행동을 통해서 이 아규먼티드 매트릭스가 답을 구하도록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아규먼티드 매트릭스의 답을 구할 때 우리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처음의 시작은 이렇게 생긴 연립 방정식으로부터 시작을 했겠죠. 근데 이제 얘네를 아규먼티드 매트릭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맨 마지막 얘는 이제 그 상수항이니까 성질이 좀 다르고 맨 앞에 있는 애들은 코에피션트들만 떼가지고 온 그런 행렬이잖아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제일 첫 번째 대각선의 아래를 차례로 0으로 만들어주고 두 번째 대각선을 1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 아래를 차례로 0으로 만들어주고 세 번째 대각선 위에 있는 애를 1로 만들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중간 단계의 형태가 나오고 이것을 다시 전체 주 대각선을 기준으로 주 대각선이 전부 1인 애들을 만들어주면 x는 1, y는 2, g는 3 이렇게 이제 답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즉 우리가 어떤 행렬이냐면 정방행렬이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모르는 거 3개에 식도 3개인 그래서 이그젝트 원 솔루션이 나올 것 같은 이렇게 생긴 선형 연립 방정식을 우리가 아규먼티드 매트릭스를 통해서
이 선형 연립 방정식의 답을 구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구하는 거냐면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구하는 것이고, 이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보면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더 좋은 방법이 있기도 해요. 근데 그 방법을 쓰면은 갑자기 너무 헷갈리면서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R2에서 세 가지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가 있다 그랬죠. 해가 한 개만 있다. 그 다음에 해가 없다. 그 다음에 이렇게 겹쳐서 해가 무한히 많다. 이런 케이스가 있다 그랬고요. R3에서도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니어 컨비네이션과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이 예제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이용을 하면,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이용을 하면 어떤 1차 연립 방정식이 생기고 그 1차 연립 방정식을 다시 우리가 아규먼티드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 배우는 건 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로우 리덕션이라는 걸 가지고 리니어 시스템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들은 사실은 정방행렬이잖아요. 모르는 거 3개에 식 3개인 exact one 솔루션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늘은 exact one 솔루션은 아닌데 어쨌든 풀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 수 있는 것, 옛날에는 무한히 많은 해를 갖는다고 하고 불능과 부정이 있었을 때 정할 수 없다, 부정,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끝내버렸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쓸데없이 뭐 되게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국말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장에서 이야기를 한 거는 그냥 모르는 거 3개의 식 3개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지금은 일반적으로 형태가 모르는 거 3개의 식 3개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얘는 지금 어떤 방법이냐면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좀 전에 리뷰에서 컨시스턴트와 인컨시스턴트가 있는데, 컨시스턴트는 답이 하나 있거나 무한히 많이 있어서 걔네들이 한 편이라 그랬잖아. 그렇지? 한 팀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뭘 하고 싶으냐면 답을 찾고 싶은 거니까 컨시스턴트 중에서 여태까지는 모르는 거 3개에 식 3개여서 exactly one 솔루션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 오늘은 컨시스턴트 하기는 하지만 해가 무한히 많은 것, 즉 중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부정이다 하고 끝내버렸던 것, 걔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오늘 배우게 될 거예요. 이 내용은 나중에 훨씬 더 복잡한 내용으로 많이 발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모르는 것과 식의 관계는, 예를 들어 모르는 게 1개야. 그러면은 식이 1개만 있으면 x는 2분의 3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르는 게 2개야. 그러면은 식은 이렇게 2개가 있으면 이제 모르는 거 2개가 다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모르는 게 3개야. 근데 식이 1개나 혹은 2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해가 없어요. 아니, 해가 무한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부정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식이 1개만 더 생겨. 1개만 더 생기면 exactly one 솔루션이 나오는 그런 형태잖아요. 오늘은 식이 모질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아규먼티드 매트릭스로 만들었을 때 exactly one 솔루션이 나오는 모르는 거 3개인데 식 3개인 이런 애들은 이 앞부분의 코이피션트 매트릭스가 3 곱하기 3이었어요. 한번 올라가서 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exactly one 솔루션을 다루던 이 코이피션트 매트릭스는 모르는 것도 3개, 모르는 것은 누구로 대표돼요? 첫 번째 모르는 것, 두 번째 모르는 것, 세 번째 모르는 것이니까 컬럼으로 대표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식 3개, 식 하나, 식 2개, 식 3개 이렇게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배우는 무한히 많은 해를 갖는 애들은 리니어 시스템이었을 때는 모르는 것보다 식이 더 적었을 때 이런 거겠죠. 그런데 이것을 아규먼티드 매트릭스로 만들어주면 이 행렬의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은 아규먼티드 부분은 빼고요. 모르는 것보다 식이 더 적기 때문에 가로로 긴 형태의 아규먼티드 매트릭스의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모르는 거 n개의 식 n개인 것을 푸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 3개인데 식 3개짜리의 예를 가지고 설명을 했다면 이 절에서는 모르는 것과 아는 식 중에서 미지수가 방정식보다 더 많아서 무한히 많은 해가 나오는 형태에 대해서만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자, 그래서 다루는 행렬은 여전히 부침 행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태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 어떻게 했냐면 다음과 같이 했었죠. 매트릭스를 그냥 일반적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매트릭스를 이렇게 했어요. 매트릭스가 아규먼티드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n 곱하기 n이야, 그지? 이러면 이걸 어떻게까지 나눴냐면은 대각선이 전부 1이고 아래가 0이며 이 위가 살아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줬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대각선이 전부 1이고 아래도 0이고 위도 0이고 이렇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과 똑같이 우리가 무한히 많은 해를 가질 때도 똑같이 할 거예요. 즉,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는 n by n은 아닐 거잖아요. 사이즈가 가로로 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대각은 다 살아있고 대각과 위는 살아있고 아래가 0인 것은 이런 모양은 아니겠지만 최대한 이 모양과 가깝게 만들어야 되겠죠. 한편 주대각선이 전부 1이고 나머지가 다 0인 것도 이런 모양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왜 주대각선이라는 게 없으니까, 정방이 아니니까, 모르는 거 3개에 식 3개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이런 모양이 나오려고 노력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부침 행렬인데 코에피션트 부분이 대각은 살아있고 나머지가 다 0인 이런 형태를 우리가 요런 형태의 예를 가지는 애는 어떤 매트릭스의 어떤 폼의 일종이라고 말하냐면 reduced row echelon 폼의 일종이라고 우리 불러요. 그래서 이 reduced row echelon 폼이 뭔지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요 식을 보면 그 부침의 아규먼티드 매트릭스를 보면, 근데 이 아규먼티드 매트릭스는 n by n짜리 정방행렬이니까 얘도 reduced row echelon 폼의 일종인 거예요. 얘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얘를 예제로 들었기 때문에 지금 얘를 또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에 애들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한 행이 이렇게 있어요. 한 행의 원소가 전부 0이 아닌 전부 0인 애는 지금 없잖아, 그지? 그래서 한 행의 원소가 전부 0이 아니라면, 전부 0이 아니죠. 행의 첫 번째 0이 아닌 수, 행의 첫 번째 0이 아닌 수, 행의 첫 번째 0이 아닌 수가 1이다. 맞죠? 저 식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없어요. 그런 게 여기에서는 없는데, 만약에 어떤 행들이 모두 0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행들은 행렬의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놓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할 때 두 번째가 어떤 두 행은 서로 이렇게 인터체인지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중간에 0으로 이루어진 행이 등장하더라도 걔를 인터체인지해서 모두 밑으로 내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만드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두 개의 연속된 행위에서 예를 들어 1행과 2행을 보죠. 모두 0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1이 살아남아 있으니까 아니라면 낮은 행에 있는 리딩 1이 높은 행에 있는 리딩 1, 리딩 1을 한국말로는 선행 1이라 하거든요. 그 리딩 1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울은 형태라는 거지. 그림 더 자세히 그려볼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형태라는 거지. 그래서 이 모양이 마치 사다리와 같은 모양이라는 거지. 에슐렌 이런 형태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로우 에슐렌 폼이라고 하고요. 로우 연산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얘에다가 이렇게 지금 얘를 보면은 예를 들어 이제 예를 들어 얘가 아니고 예를 들어 여기에 뭐 3이 있고 여기에 뭐 2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런 행렬이었다고 생각해봐요. 이런 행렬도 여기에 가만히 잘 보면
한 행의 원수가 전부 0이 아니었을 때 행의 첫 번째 0이 아닌 수가 1이죠. 1이죠. 그 다음에 어떤 행들이 모두 0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행들은 행렬의 맨 마지막으로 보내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중요한데 두 개의 연속된 행이 있었어요. 얘하고 얘가 연속된 행이잖아요. 행에서 모두 0이 아니라면 모두가 0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은 위의 행과 아래 행을 봤을 때 이 리딩1하고 이 리딩1을 비교해 봤을 때 아래 리딩1이 위의 리딩1보다 조금 오른쪽으로 있어서 전체적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도 두 개의 연속된 행이니까 얘도 보죠. 그러면 두 번째하고 세 번째도 연속된 행이라서 이렇게 보면은 요 리딩1이 요 리딩1보다 좀 오른쪽에 있어서 이렇게 기울어진 형태가 된 거잖아요. 즉 여기에 3이나 혹은 2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이, 즉 요 윗부분에 뭐가 숫자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이 이 1, 2, 3을 만족하려면 아래가 0이어야 돼요. 아래가 0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1, 2, 3을 만족시키는 거는 reduced는 아니고 just row echelon form이에요. 여기 1, 2, 3을 만족시키면 just row echelon form이에요. 그러면은 reduced row echelon form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번째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건은 리딩 1을 가진 열은 1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모두 0이다. 이 조건이 들어가면 어떻게 됐냐면 리딩 1을 가졌잖아요. 지금 가졌는데 여태까지는 행을 봤지만 지금 열을 본단 말이에요. 리딩 1을 가진 열은 1을 제외하고는 모두 0이죠. 얘도 리딩 1이잖아요. 리딩 1을 가진 열은 1을 제외하고는 모두 0이죠. 얘도 지금 리딩 1이잖아요. 리딩 1을 가지면 1을 제외하고는 모두 0이죠. 근데 아까 좀 전에 예를 든 것처럼 예를 들어 여기에 3이 있고 여기에 2가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이 열은 리딩 1을 가졌고 나머지가 모두 0이에요. 근데 이 열은 리딩 1을 가졌지만 나머지가 0이 아니잖아요. 이 열도 리딩 1을 가졌지만 나머지가 0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만족시키면 just row echelon form이고요. 4번을 만족시키면 말을 잘못했어요. reduced row echelon form이에요. 마치 여기까지 오면 row echelon form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기까지 다 오면 reduced row echelon form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제 좀 설명을 하죠. 자, 여기 그림을 보면은요. 얘네 로우 에슐렌 폼 한번 볼까요? 이게 같은 나오게 볼까요? 자, 여기에는 아규먼티드 매트릭스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규먼티드 매트릭스가 아닌 애들도 있어요. 그냥 저스트 개수들만, 코에피션트들만 모아놓은 행렬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폼만 보는 거예요. 리듀스드 로우 에슐렌 폼인지 로우 에슐렌 폼인지 구분만 하는 거예요. 해볼까요? 한 행의 원소가 전부 0이 아니라면 행의 첫 번째 0이 아닌 원소는 1, 1, 1 1, 1 그 다음에 1, 1 됐죠? 1 됐죠? 여기 위에도 볼까요? 1, 1, 1 1, 1, 1 여기도 1, 1 그 다음에 여기는 한 행의 원소가 전부 그냥 0이야. 그러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얘는 이렇게만 정해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행들이 모두 0으로 이루어졌다면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한번 볼까요? 0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바닥으로 내려놨어요. 0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바닥으로 내려놨어요. 0으로 되어 있는 애들을 다 바닥으로 내려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연속된 행에서 모두 0이 아니라면 낮은 행에 있는 리딩 1이 높은 행에 있는 리딩 1의 오른쪽에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이 리딩 1이 이 리딩 1보다 이렇게 기우뚱하게 왼쪽에 있고요. 이 리딩 1이 이 리딩 1보다 기우뚱하게 오른쪽에 있고요. 됐죠? 얘도 마찬가지죠. 다 이렇게 기우뚱하게 오른쪽에 있어요. 자, 얘가 리딩 1이고 얘가 리딩 1인데 명백히 아래 리딩 1이 위에 리딩 1보다 오른쪽에 있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도 리딩 1인데 다 이렇게 기우뚱하게 있고 얘네들도 리딩 1인데 기우뚱, 얘네들도 리딩 1인데 이렇게 기우뚱하게 있죠.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뭐냐면은 로우 에슐렌 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싱귤러한 형태들이 있거든. 수학에서 다루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2학년 이상이 많이 듣고 있을 테니까 1학년 때 왜 무슨 미적분학 같은 거 시험을 보면은 나는 다 그거를
맞게 한 것 같은데, 지금 생각이 났어요. 수학의 책에도 참 설명하기로 했죠. 나는 다 그걸 맞게 한 것 같은데, 그 조교생들이나 뭐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채점하신 걸 보면 어떤 거를 틀리게 했다고 그러면서 0인 경우를 생각하지 않았잖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수학은 모든 것을 다 아울러도 어떤 굉장히 싱귤러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속하기도 하고요. 왜냐면 0 곱하기 1은 0이다 약속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약속을 하기도 하고 정해놓기도 하고 아니면 자연스럽게 따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0000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애들은 사실 0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개념적으로는 1이 있다면 그렇다는 거니까 1번, 3번, 4번을 사실은 다 따라요. 그런데 결국은 모두 0인 애들만 있기 때문에 다 늘어만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로 벡터, 말을 잘못해서 제로 매트릭스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reduced row echelon form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지금 이 매트릭스들은 전부 로우 에슐렌 폼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나머지를 한번 볼까요? 네 번째 우리가 리듀스드 로우 에슐렌 폼이 되는 이 네 번째 특징을 한번 볼까요? 자, 요 밑에 거를 볼게요. 얘는 리딩 1인데 이 열이 전부 0이죠. 얘는 리딩 1인데 이 열이 전부 0이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 얘는 리듀스드가 아니야. 자, 얘는 리딩 1인데 이 컬럼이 전부 0이죠. 됐어요. 얘가 리딩 1인데 이 컬럼이 전부 0은 아니에요. 얘도 리듀스드는 아니야. 자, 얘는 리딩 1인데 이 컬럼이 전부 0이니까 오케이, 됐어요. 근데 얘는 리딩 1인데 이 컬럼 중에 0이 아닌 애가 지금 존재를 하잖아요. 얘도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reduced row echelon form까지는 못 가고 just row echelon form 1, 2, 3만 만족시킨 그런 폼이란 말이에요. 근데 reduced row echelon form이 되는 애를 한번 볼까요? 얘 리딩 1인데 이 컬럼이 전부 0이죠. 얘 리딩 1인데 이 컬럼에 있는 다른 원소가 전부 0이죠. 얘 리딩 1인데 나머지 애들이 다 0이죠. 오케이. 얘는 reduced row echelon form이에요. 얘네들은 말해 뭐 하겠어요. 그 나머지 이 컬럼에 있는 나머지가 다 0이에요. 얘 볼까요? 여기 리딩 1인데 이 컬럼에 나머지가 다 0이죠. 자, 그 다음 리딩 1은 얘잖아요. 얘 리딩 1인데 이 컬럼에 나머지가 다 0이죠. 오케이. 얘네들은 전부 reduced row echelon form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행렬들 를 부침 행렬로 봐야 되느냐, 개수 행렬로 봐야 되느냐 하면 부침 행렬도 있고 개수 행렬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로우 에슐렌 폼하고 리듀스 로우 에슐렌 폼이 무엇인지를 그냥 설명을 하는 거라서 매트릭스 자체만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원래 좀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뭐 좀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요렇게 생긴 부침 행렬이 있어요. 잘 알다시피 x1 1 곱하기 x1 더하기 0 곱하기 x2 더하기 0 곱하기 x3 더하기 0 곱하기 x4는 3이다. 이러니까 즉 x1은 3인 거죠. 여기서는 x2는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서는 x3는 just 0이죠. 여기서는 x4는 5죠. 자,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모르는 것이 x1 x1, x2, x3, x4가 있었는데 식이 1개, 2개, 3개, 4개가 있어서 이그젝트 솔루션, 이그젝트 원 솔루션이 나타나는 이런 거잖아요. 그죠? 즉, 근데 이걸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게요. 무슨 관점에서 바라보냐면 얘는 어떤 행렬의, 즉 부침 행렬의 reduced row echelon form이 그냥 유니크 솔루션을 제공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요 식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식을 한번 볼까요? 이 첫 번째 이 행렬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 한번 볼까요? 이게 원래 x1, x2, x3가 있고 이게 상수 자리니까요. 첫 번째는 x1은 0이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이 행은 x2 더하기 2x3는 0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3행을 봐봐. 0x1 3행 한번 써볼까요? 0x1 더하기 0x2 더하기 0x3는 1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 좌변은 뭐냐면 0은
1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식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한번 볼게요. 중요한 두 번째 식을 한번 볼게요. 자, 중요한 두 번째 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가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은 당장은 되게 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원래 되게 잘 아는 얘기지만 이게 나중에 확장이 될 거예요. 자, 얘네가 x1 자리, x2 자리, x3 자리잖아요. 첫 번째 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 곱하기 x1 더하기 0 곱하기 x2 더하기 3 곱하기 x3 이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식은 1 곱하기 x2 더 빼기 4 곱하기 x3는 2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식은 두 개인데 그죠? 근데 모르는 것 미지수는 3개잖아요. 이런 경우로 우리가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무한히 많은 해가 존재를 한다. 부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걸 지금부터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걸 요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x1은 마이너스 1 빼기 3x3이고 x2는 2 더하기 4x3야.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자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얘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 x3를 t라고 둬봅시다. 그러면 x2는 어떻게 생겼나요? 2 더하기 4t인 거죠. x1은 어떻게 생겼나요? 마이너스 1 빼기 3t 이렇게 생긴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지금 여기다가 조금 빨간색으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모르는 것 3개에 식 2개였어요. 그랬더니 x1은 마이너스 1 빼기 3t고요. 그 다음에 x2는 2 더하기 4t고요. x3는 t 이렇게 두는 거잖아요. 여기서 모르는 애는 뭐예요? t죠. t는 누구예요? x3죠. 근데 이렇게 그냥 둘 수 있는 애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free variable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x1, x2, x3 이렇게 쓰면 얘도 이렇게 묶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t가 있는 것과 없는 걸로 한번 묶어볼까요? t가 있는 건 없는 건 마이너스 1, 2, 0 마이너스 1, 2, 0 더하기 t가 있는 애는 마이너스 3, 4, 1 마이너스 3, 4, 1은 이렇게 하면 결국 얘는 얘하고 같아요. 그죠? 요거를 좀 잠깐만 둬보고요. 자, 이제 얘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조금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잘 정리해서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거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 거를 보면은요. 수학이라는 과목은 원래 처음에는 되게 쉽게 시작을 해. 되게 쉽게 시작을 하는데 이게 빌드업하는 과목이라서 어떠한 수학 과목도 앞부분은 되게 쉬워요. 그런데 그게 막 나중에 합해지고 유니언 되고 막 컨버즈 되고 막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빌드업이 되면서 조금 어려운 개념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앞부분에 빌드업 할 때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C 한번 볼게요. C는 여기가 x1 자리, 여기 x2 자리, x3 자리잖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식에서만 보면 x1 빼기 5x2 더하기 x3는 4다.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냐면 모르는 것은 3개 있는데 미지수는 3개 있는데 식은 1개만 있어요. 근데 아까 있잖아. 여기서 지운 거는 미지수 3개인데 식이 2개였고 우리가 프리 베리어블이라고 불리우는 게 1개였잖아요. 2 더하기 1은 3이네요. 그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 식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둬볼게요. 어떻게 두냐면 x2를 t라고 둘게요.
그 다음에 x3를 s라고 둘게요. 그러면 x1은 5x2 빼기 x3 더하기 4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1은 어떻게 생겼냐면 5x2니까 t 빼기 x3니까 s 더하기 4 이렇게 생겼네요. 얘도 한번 묶어볼게요. x1, x2, x3. 자, t가 있는 애는 5, 1, 0. 다음에 s가 있는 애는 마이너스 1, 0, 1. 그 다음에 상수가 있는 애는 4, 0, 0. 이렇게 묶을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잠깐 이렇게 한번 구경했다 이 정도 느낌으로 두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요 식에서 모르는 것 3개, 식 1개. 그랬더니 프리 베리어블은 몇 개나 둘 수 있어요? 1개, 2개, 2개 둘 수가 있죠. 즉 이런 경우는 프리 베리어블을 2개를 둘 수가 있어요. t하고 s로 2개를 둘 수가 있잖아요. 2 더하기 1은 3이네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요건 좀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서요. 이제 여기다 설명을 해놨어요. B와 C 예제의 경우는 지금 여기 있는 2개는 미지수가 방정식보다 더 많은 경우잖아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그런데 처음에는 모를 수 있어. 근데 어쨌든 우리가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인 다음에 보면은 B의 경우는 방정식이 1개 모질라고 여기 C의 경우는 방정식이 2개 모질라는 거잖아요. 즉 얘는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은 2개인 거고 얘는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1개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질라는 만큼 얘는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2개니까 식의 입장에서는 미지수의 입장에서는 식이 1개 모질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프리 베리어블로 1개 둔 거죠. 얘는 지금 미지수는 3개인데 식은 1개잖아요. 그럼 미지수의 입장에서는 식이 몇 개나 모자라요? 2개가 모자랐죠. 근데 프리 베리어블을 어떻게 둘 수 있냐면 2개를 둘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자란 말을 잘못했어요. 모자란 식만큼 프리 베리어블로 둘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프리 베리어블로 두면은 아까 걔는 괜히 지웠네. 얘가 아마 그걸 거예요. 아까 B 같은 경우에는 XY 저는 이거를 x1, x2, x3로 뒀는데 여기 xyg로 뒀어요. 이렇게 두면은 얘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x라는 벡터는 x0 더하기 t의 v다. 이렇게 둘 수 있잖아요. 어머, 직선이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해가 무한히 많지만 직선의 형태로 무한히 많은 거고요. 좀 전에 그 C예요. x는 상수 x0 더하기 s의 v1 더하기 t의 요거 v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즉 x는 x0 더하기 t의 v1 더하기 s의 v2니까 얘는 누구예요? 평면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무한히 많은 해를 갖기는 갖는데 식이 3개인데 미지수가 2개여서 1개가 모자라서 프리 베리어블이 생기면은 그 직선의 형태로 무한히 많은 해를 갖고요.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이 3개인데 말을 잘못했어요.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1개여서 프리 베리어블이 2개 생기면은 평면의 형태로 무한히 많은 해를 갖는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이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 과목에서 이 얘기를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서 뭐 생각난 김에 조금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자기가 녹음한 거 진짜 이게 잘 못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근데 제가 그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대본 같은 거를 써서 여러분 이 식은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식으로서 1차 방정식에서 이꼴 제로이며 이 식은 난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식으로서 1차 방정식에서 상수항이 0이 아닌 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까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딱딱하게 하는 거는 유튜브에서 엄청 많아. 엄청 많고 그냥 우리 그 인도 교수님들이 굉장히 녹음을 많이 해놓은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하는 것처럼 계속 실수도 하고 그렇지만 수업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하는 건데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제가 녹음한 거를 제가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아요. 너무 부끄러워서 다시는 듣고 싶지 않고 뜻밖의 유튜버가 돼서 너무 인생이 힘들거든. 그래서 다시는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들어요, 제 녹음을. 그래서 저희 조교 선생님이 조금 이거 뭐를 이렇게 좀 잘라 보려고 이렇게 편집을 좀 해보려고 좀 듣기는 하시는 것 같던데 저는 잘 안 듣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앞부분에 이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빨리 그냥 설명을 할게요. 자, 디 엘리먼트라는 원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유클리드가 쓴 디 엘리먼트라는 원론이라는 책인데 유클리드의 디 엘리먼트는 이제 수학이 시작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피라미드도 세우고 그랬으니까 그 전에부터 있었겠지. 근데 얘가 왜 그러냐면은 디 엘리먼트 전에는 이제 이렇게 삼각형의 세 내각이 그냥 이 예를 들은 것 같다.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를 들은 것 같다. 그래도 한 번만 더 할게요. 삼각형의 세 내각이 180도라는 거를 누가 발견을 했어. 그랬으면은 이거를 이제 두루마리가 아니고 이제 멋진 표현을 쓰면 파피루스 두루마리에다가 실을 썼대요. 그러니까 실을 썼으니까 얼마나 이제 두루마리가 길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디 엘리먼트라는 책에서는 이 책이 갖는 의의는 뭐냐면은 수학의 체계를 만든 거예요. 수학의 체계를 어떻게 만드냐면 내가 진짜로 알아낸 거는 시오리라고 불리우는 정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정리는 항상 증명이 돼요. 근데 이 정리에서 정리는 지금 여기서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야 이거고 왜 그런지는 이제 증명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삼각형이란 게 무엇인지 사람들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데피니션이라고 불러요. 그럼 시오리 전에는 항상 데피니션이 막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제 데피니션까지 했으면 됐어. 그런데 물론 근데 시오리는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증명을 하기에 앞서서 이 증명 때문에 필요한 작은 증명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렘마라고 부르고요. 어떤 큰 정리가 나오면은 그거에 따라서 막 파생되는 정리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콜로랄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제 삼각형을 우리가 디파인을 했어. 그랬으면 어떤 학생이 예를 들어 직선은 무엇이냐, 점은 무엇이냐 막 이렇게 물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다 필요 없고 이 학문이 시작된 제일 근원 즉 공리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자면 걔네들은 엑시옴이라고 불리는 얘는 평면에서 시작한 얘기야. 얘는 구면에서 시작한 얘기야. 얘는 주면에서 시작한 이야기야. 이런 것처럼 아주 기초적인 거를 정의해 놓은 것을 우리가 엑시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수학의 그 단계거든요. 따라서 정리가 나오면 항상 증명을 해야 돼요. 이 대목에서 학생들이 우리 과목은 증명은 별로 많지 않을 건데 만약에 증명이 나올 거면 시험에서 증명이 나올 거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요거는 내가 증명을 낼 거니까 수업 이제 낼지 안 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거는 시험 범위니까 이 증명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어떤 B라는 시오리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A 시오리를 이용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또 증명을 해야 되냐 막 이런 걸 막 물어봐요. 필요 없어요. 왜냐면 얘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법칙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삼각형 법칙 이런 거 지수 법칙 이런 애들은 또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거는 원래는 시오리였는데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제 더 이상 증명 없이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이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이 안 나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가우스 조르단 일리미네이션하고 그 다음에 가우스 일리미네이션이라는 것을 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이 모르는 것 3개에 식 3개고 상수가 있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모르는 것과 식이 개수가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 같은 애들을
3 곱하기 3짜리 즉 모르는 거 3개씩 3개 즉 3원 1차 연립 방정식의 유니크한 솔루션을 갖는 시스템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 거를 적용을 하는 거는 사실은 낭비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그냥 손으로 풀면 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모르는 거 100개에 식이 100개야. 이렇게 생긴 커다란 100원 1차 연립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앞서 우리가 공부한 그 형태대로 엘리먼트리 로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오퍼레이션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손으로 풀 때 제일 좋은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뭘 풀 거냐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처음에 시작을 막 했어요. 그 다음에 요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까지 온 것을 정방행렬에서 모르는 것 n개의 식 n개일 때에 로우 에슐렌 폼까지 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막 연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까지 왔으면 어디까지 왔냐면 정방행렬에 n 곱하기 n짜리 매트릭스에 어디까지 왔냐면 리듀스로 에슐렌 폼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모르는 거 n개의 식이 n개짜리가 아니어도 로우 에슐렌 폼까지 갔다가 리듀스로 에슐렌 폼까지 가서 좀 전에 본 것처럼 비록 우리가 모르는 거 대비해서 식이 부족해서 프리베리어블이 나와서 무한히 많은 해가 존재를 한다. 혹은 부정이다. 이런 정할 수 없다. 이런 형태로 나온다 하더라도 얘는 일종의 컨시스턴트이기 때문에 그 해가 직선의 방정식을 가지면서 무한히 많은지 근데 우리 얘네들 봤을 때 무한히 많은 해인데 직선이었잖아요. 얘는 무한히 많은 해인데 평면이잖아요. 얘는 무한히 많은 해인데 직선이잖아요. 그래서 무한히 많은 해인데 직선의 형태를 갖고 있는지 무한히 많은 해인데 평면의 형태를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모르는 것이 n개이고 x1부터 xn까지 있죠. x1부터 xn까지 있죠. 식이 m개가 있는 선형 연립 방정식이 있었어요. 손으로 풀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아규먼티드 매트릭스로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딱 정방인 경우에는 우리가 다 했어요, 이미. 그런데 지금은 아닌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자, 얘네를 뭐를 할 거냐면은 엘리먼트리 로 오퍼레이션을 해서 어떻게 만드냐면 대각을 되게 리딩 1이 나오게 만들고 위가 살아있고 아래가 0인 행렬로 이렇게 만들면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로우 에슐렌 폼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 로우 에슐렌 폼까지 가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가우스 일리미네이션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0인데 위가 살아있으니까 위를 0으로 또 만들어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가우스 조르단 일리미네이션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때는 여기 이렇게 갈 때는 우리 어떻게 해줘요? 여기를 0, 0, 0, 여기를 0, 0, 0, 0, 0, 0 이렇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걸 forward elimination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여기 만들 때는 이렇게 0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가는 방향을 backward elimination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어떤 그 리딩 1이 있는 자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피벗 포지션이라고 부를게요. 됐죠?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가우스 일리미네이션을 하면 누가 되냐면 로우 에슐렌 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더 발전해서 가우스 조르단 일리미네이션을 하면 누가 나오냐면 reduced 로우 에슐렌 폼이 나온다.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부터 할 얘기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이제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것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돼요. 반드시. 자, 시작해 볼게요. 원래식이 지금 어떻게 생겼겠어요? 다음과 같이 생겼겠죠. 뭐 x1 더하기 이제 얘네들이 이제 example들이에요. x1 더하기 뭐 여기 2x1 더하기 뭐 4x2 빼기 10x3 더하기 뭐 6x4 더하기 12x5는 28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것은 마이너스 2x3 더하기 뭐 7x5는 12이고 나머지는 쓰기 귀찮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꼴 마이너스 1이더라. 이렇게 된 애들을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행렬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행렬을 만든 거고요. 지금부터 막 우리가 이런 그 예제들을 볼 건데요. 이 예제들에서 늘 그렇듯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순서를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이 위에 이 예제보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기를 바라고요. 이 예제보다 지금 밑에 우리가 푼 예제가 더 좋아서 요 예제를 한번 가지고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행렬은 이렇게 생겼어요. 말을 잘못했어요. 처음에 연립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행렬로 나타내요. 자, 여기 x1, x2, x3, 4, x5, x6 자리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래서 1, 3, 마이너스 2, 0, 2, 0, 1, 3, 마이너스 2, 0, 2, 0 뭐 다 읊기가 귀찮으니까 세 번째 거 해볼까요? 0, 0, 50, 뭐 0, 15 0, 0, 50, 0, 15는 상수 5 이렇게 해서 다 정리를 했더니 이런 식이 되었어요. 아규먼티드 매트릭스겠죠. 이제 풀어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순서들을 정해놨어요. 자, 1단계, 2단계 순서들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돼요. 보면 되는데 순서만 한번 볼게요. 문제는 얘가 정방행렬이 아닌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긴 행렬은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왼쪽의 열이 모두가 0이 되지 않도록 정리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가 비어 있잖아요. 0이잖아요. 이렇게 안 되도록 자리를 바꿔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일종의 리딩원 같은 애를 구했으면 그 아래를 0으로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리딩원 이제 이 행에서는 리딩1 있고 아래를 0으로 만들었을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 행에서는 리딩1이 될 위치가 어디예요? 얘죠. 그러면 얘를 1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어떻게 줘야 돼요? 그 리딩1 아래를 또 0으로 만들어줘요. 됐죠? 결국 다 같이 풀게 됐네. 자, 그렇게 해서 세 번째 행을 찾아볼게요. 세 번째 행에서 리딩1이 될 위치는 이 위치죠. 그래서 얘를 그냥 just 1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되면 얘가 누가 되냐면은 로우 에슐렘 폼이니까 여기 마치 그 주대각이 1인 것처럼 되어 있고 아래는 0이고 위는 살아있어요. 이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가우스 일리미네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폼을 뭐라고 부르냐면 로우 에슐렘 폼이라고 불러요. 자, 이까지 했으면 이제 어떻게 줘야 되냐면 위를 살려줘야 되는 거거든. 위를 죽여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 아래를 다 0으로 만들었잖아요. 자, 이제 그 아이들의 위에 있는 애를 다 0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위에 있는 애가 없으니까 됐어요. 근데 얘는 위에 있는 애가 누구예요? 얘잖아, 그지? 이걸 어떻게 없애줘? 마이너스 5를 곱해가지고 1행에다가 더해주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0으로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이 위에는 누가 있어요? 이 위에는 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 얘를 또 마이너스 6을 곱해서 없애줘요. 이까지 하면 마치 그때 주대각이었던 것과 같은 리딩1들이 존재를 하고 이 아래도 0, 그 다음에 이 위도 0이에요. 근데 얘가 3이 살아있는데요. 3은 살아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로우 에슐렘 폼과 리듀스드 로우 에슐렘 폼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정의를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자, 리딩1이라는 것은 그 로우의 첫 번째 난제로인 애가 1이다.
그럼 여기 이 로우의 첫 번째 난제로 1, 이 로우의 첫 번째 난제로 1, 이 로우의 첫 번째 난제로 1 됐죠? 그 다음에 모두가 0인 애가 있으면 바닥으로 내리는데 지금 없어서 못 내려줬어요. 그죠? 세 번째는 이 리딩 원과 이 리딩 원을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오른쪽에 있죠. 얘가. 그 다음에 이 리딩 원과 이 리딩 원을 생각했을 때 얘가 조금 더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고까지 했으면 로우 에슐렌 폼이 돼요. 그런데 네 번째 리듀스드 로우 에슐렌 폼을 만드는 네 번째 특징이 네 번째 성질이 뭐였냐면은 그 리딩 1을 갖는 컬럼의 나머지가 0이죠. 얘도 리딩 1을 가지니까 이 컬럼만 따지는 거야. 나머지가 다 0이지. 얘가 리딩 1을 가지니까 나머지가 다 0이에요. 그러면 이 컬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이 컬럼 같은 경우에는 리딩 1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상관이 없는 거야. 이 컬럼도 어때요? 리딩 1이 없어. 상관이 없어. 그래서 그 1, 2, 3, 4의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이 행렬은 리듀스드 로우 에슐렌 폼이라고 부르고요. 이까지 오는 걸 뭐라고 부르냐? 가우스 조르단 일리미네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제 실제 예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그 전에 잠깐 노트를 보면은요. 모든 행렬은 유일한 리듀스드 로우 에슐렌 폼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로우 에슐렌 폼은 유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리듀스드까지 가야 꼭 유일한 거예요. 그 다음에 리딩 1을 갖는 위치. 여기서 얘가 리딩 1이죠. 얘가 리딩 1이죠. 얘가 리딩 1이죠. 그죠? 이 리딩 1을 갖는 이 위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피봇 포지션이라고 불러요. 얘가 피봇 포지션이야. 근데 리딩 1을 포함하고 있는 이 컬럼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피봇 컬럼이라고 불러요. 됐죠? 자, 이제 이 여세를 몰아서 우리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우리가 저 말을 잘못했어요. 선형 연립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복잡해요. 자, 복잡해서 복잡해서 이거를 이렇게 아규먼티드 매트릭스로 만들었어요. 자, 이제 이걸 한번 풀러 갑시다. 자, 이제 위들을 보면은 리딩 원들을 찾아볼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행을 보면 리딩 원이 잘 될 위치가 얘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아래를 없애야 돼요. 그러면은 없애야 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누구겠어요?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 첫 번째에 있는 2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얘를 1행, 이걸 잘못 들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얘가 리딩 1이고 얘를 첫 번째 없애줄래, 얘를 두 번째 없애줄래, 얘를 세 번째 없애줄래. 이 행은 첫 번째 행, 이 행은 두 번째 행, 이 행은 세 번째 행, 이 행은 네 번째 행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요 첫 번째 없애줄 애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행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2행에다가 주면 되겠지. 그럼 1행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4, 0, 0 이렇게 되겠죠. 근데 1행은 건드린 바가 없어 우리는. 그래서 1행은 그대로 두고 자, 얘하고 얘를 더해 볼게요. 얘하고 얘를 더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2는 0. 그죠? 그 다음에 6하고 6 더하면 0. 그 다음에 4하고 마이너스 5 더하면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하고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4는 0. 그 다음에 0 더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0 더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아, 됐죠. 그래서 이 아래가 해결이 되었어요. 자, 이 위치는 어차피 지금 0이잖아. 지금 이제 이 위치는 어차피 0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해결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뭘 없애줘야 되겠어요? 얘를 없애줘야 되겠죠. 얘 없애주려니까 이것도 2였는데 이것도 2니까 똑같이 누구를 이용을 하면 되겠어요? 여기에 곱하기 2 해준 이 값을 이용해주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2 더하기 2는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더하기 6은 0. 그 다음에 4 더하기 0은 4. 그 다음에 0 더하기 8은 8. 마이너스 4, 4, 0, 0 더하기 18, 18, 0 더하기 6은 6.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피봇 포지션 아래를 다 0으로 만들었어요.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첫 번째 피벗 포지션 아래를 다 0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아래를 다 0으로 만들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행에서 피벗 포지션을 찾아요. 자, 두 번째 행에서 리딩 원이 있을 자리인 피벗 포지션을 찾으면 얘 아니고 얘 아니고 얘죠. 그럼 마이너스 1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냥 1로만 만들어주면 돼. 리딩 원으로. 따라서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얘는 리딩 원, 얘도 리딩 원 이런 자리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행으로 가볼게요. 자, 세 번째 행으로 가봤더니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말을 잘못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세 번째 행으로 가볼게요. 자, 세 번째 행으로 가보면 자, 첫 번째가 1, 나머지가 0, 그 다음에 리딩원이 없는 컬럼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컬럼을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리딩원이 있는 컬럼은 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를 해결을 해야 되냐면 이 아래를 해결해야 돼. 근데 그 전에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다 플러스로 만들어줬어. 리딩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자, 그리고 이게 말을 많이 하면 목이 건조해져서 그런 거라서 자꾸 뭘 마시게 돼요. 네, 시작해 볼게요. 자, 얘를 기준으로 이제 아래를 0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얘를 첫 번째 없애주고 얘를 두 번째 없애줘야 되겠죠? 어떻게 없애줘요? 두 번째 얘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 하면 두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해서 세 번째 행에다가 더해주면 될 거잖아요. 두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해주면 지금 있는 이 두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해주면 0 0 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0,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5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두 번째 행은 건드린 게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대로 두고요. 이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을 더해 볼게요. 그럼 말하자면 얘하고 얘를 더하는 거죠. 0 더하기 0은 0, 0 더하기 0도 0, 5 더하기 마이너스 5는 0, 10 더하기 마이너스 10은 0, 0 더하기 0은 0, 15 더하기 마이너스 15는 0, 5 더하기 5는 마이너스 5는 0. 아, 그래서 세 번째 행은 다 0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 행을 다 0으로 만들어줬고요. 자, 이제 누구를 없애줘야 되냐면은 얘를 없애줘야 되겠죠. 얘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두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해가지고 네 번째 행에다가 더해주면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행이 누구냐면 얘인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해주면 어떻게 생겼냐면 0, 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0,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얘하고 더해볼게요. 0 더하기 0은 0, 0 더하기 0은 0, 4 더하기 마이너스 4는 0, 8 더하기 마이너스 8은 0, 0 더하기 0은 0, 그 다음에 뭐 18 더하기 마이너스 12는 6, 그 다음에 6 더하기 마이너스 4는 2. 아, 그래서 마지막 행도 우리가 해결을 받네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면 어떻게 됐냐면 다음과 같아요. 자, 이제 이 상황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리딩 1을 만들었고요. 컬럼 아래를 다 0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행에서 리딩 1이 누구냐면은 얘예요. 따라서 두 번째 컬럼은 우리의 얘 아웃 오브 안중이야.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컬럼을 기준으로 아래를 또 0으로 만들었어요. 두 번째 피벗 포지션을 기준으로 아래를 다 0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모두가 0인 행이 등장을 해버렸네요. 모두가 0인 행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바닥으로 내려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바닥으로 내려줬어요. 자, 이제 피벗 포지션 다시 찾아볼게요. 리딩 1이 있어야 되는 자리. 첫 번째 행에 난제로 엘리먼트리는 1로 만들어줬으면 리딩 1. 두 번째 행의 난제로 엘리먼트, 첫 번째 나오는 난제로 엘리먼트 자리, 여기가 피벗 포지션. 세 번째 행은 바닥으로 내려줬으니까 여기를 보면 여기에 난제로 엘리먼트리 자리는 첫 번째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또 피벗 포지션인 거죠. 이 피벗 포지션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리딩 1으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1로 만들면서 6분의 1을 곱해주면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죠.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첫날이니까요.
리딩 1 피벗 포지션 나머지 0. 리딩 1 피벗 포지션 나머지 0. 그 다음에 리딩 1 피벗 포지션 뭐 나머지 0을 만들어준 건 아니고 모두가 0인 애를 바닥으로 내려줘서 그랬긴 하지만 어쨌든 나머지 0 다 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읊어볼까요? 자, 우리 저기 로우 에슐렌 폼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자, 로우 에슐렌 폼이라는 거는 한 행의 원소가 전부 0이 아니라면 행의 첫 번째 0이 아닌 수는 1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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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자, 어떤 행들이 모두 0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행은 마지막으로 넣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두 개의 연속된 행에서 이제 모두 0이 아니라면 낮은 데 있는 1이 피벗 리딩 1이 조금씩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다 오른쪽으로 가 있죠. 이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로우 에슐렌 폼이라고 불러요. 로우 에슐렌 폼이라고 불러요. 로우 에슐렌 폼이라고 부르는 이까지의 연산 늘 뭐라고 부르겠어요? 여기까지의 연산 이 모든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가우스 일리미네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제 가우스 일리미네이션까지를 했어요. 가우스 일리미네이션까지를 했으면 이 가우스 일리미네이션을 한 애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은 가우스 일리미네이션을 한 애를 확인을 해보면은 요 위에 이제 지금 요까지 했는데 이제 마지막 가우스 조르단 일리미네이션까지 가려면 즉 리듀스 로우 에슐렌 폼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리딩 1을 가진 컬럼에 나머지를 다 0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러면 지금 얘를 한번 지워볼게요. 리딩 1을 가진 컬럼이 어디 있어요? 지금 리딩 1이 얘가 리딩 1이니까 그 컬럼은 얘가 컬럼이잖아요. 그러면 없애줘야 되는 다른 엘리먼트리는 누구냐면 얘를 0으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0으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아이고. 자, 그러면 자, 얘네를 0으로 만들어 봅시다. 자, 이 식을 1번식, 이 식을 2번식, 이 식을 3번식, 이 식을 4번식이라고 부를게요. 자, 그러면 뭐 어떻게 얘 먼저 없애볼까요? 이 3부터 먼저 없애볼까요? 이거는 뭐부터 먼저 없애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식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두 번째에다가 더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 곱하면 얘가 다 0이고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이거를 두 번째 식이랑 더해보면 자, 0 더하기 0은 0, 0. 그 다음에 또 여기 0. 그 다음에 0 더하기 0도 다 0. 이렇게 다 0이에요. 그 다음에 3 더하기 마이너스 3은 0. 그죠? 그 다음에 1 더하기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 식이 완성이 된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리딩 1이 있고 나머지가 다 0. 그 다음에 리딩 1이 있고 나머지가 같이 일방적으로 다 없어져 버렸네요. 그 다음에 리딩 1이 있고 나머지가 다 0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안 없어질 텐데 계산을 해보면 0 더하기 그래요. 맞아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는 안 없앴어. 그래서 이거 한꺼번에 쓴 거야. 그래서 이거를 없애려면 또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두 번째 행에다가 2를 곱해가지고 첫 번째 행에다가 더해줘야 돼요. 여기 2를 곱해주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 0,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0,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음 식과 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0은 1, 그 다음에 3 더하기 0은 다시 3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더하기를 곱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2 더하기 0은 0. 그 다음에 0 더하기 4는 또 4. 2 더하기 이거 계속하고 있어야 되나? 2 더하기 0은 2. 0 더하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 0, 0 더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 다시 해봅시다. 여기 식이 단계가 빠져가지고 다시 해봅시다. 여기 중간에 한꺼번에 합해진 게 있어요. 한꺼번에 합해진 게 있는데 이렇게 합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배우는 거니까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를 없애야 되냐면 얘는 다 0이니까 됐고요. 얘를 없애줄게요. 요거 먼저 없애줄게요. 요거를 없애주려면 두 번째에서 어떻게 줘야 돼요? 더하기 2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0, 2, 0, 아니 곱하기 2 해야 되니까 2, 그 다음에 4, 0, 그 다음에 6,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해주면 1 더하기 0은 뭐 1, 그 다음에 3 더하기 0은 뭐 중간에 하나가 빠졌어. 그래서 해볼게요. 자, 1 더하기 0은 1, 그 다음에 3 더하기 0은 3, 마이너스 2 더하기 2는 0, 0 더하기 4는 4, 2 더하기 0은 2, 그 다음에 0 더하기 0은 6은 2, 그 다음에 0 더하기 2는 2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또 얘네들을 또 다 쓰는 거예요. 또 얘네들을 또 이렇게 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이걸 없앴어요.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이걸 없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를 기준으로 이 위를 없애줘야 되는 거겠죠. 근데 얘가 3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도 누가 살아남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한꺼번에 없애주면 되는 거예요. 혹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것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두 번째에다 더해가지고 얘를 없애줘.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기준으로 해서 2를 곱해가지고 첫 번째에다 더해줘. 그러면은 누구만 살아남냐면 얘가 살아남아요. 얘가 살아남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더 보죠. 다시 한번 더 보면은 얘가 첫 번째 난제로 엘리먼트리,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난제로 엘리먼트리, 얘가 세 번째 행의 첫 번째 난제로 엘리먼트리, 나머지는 0이 전부 다 0이 내는 0으로 내렸어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서로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웠으니까 로우 에슐렌 폼이 됐어요. 그 다음에 컬럼의 나머지가 0, 컬럼의 나머지가 0, 컬럼의 나머지가 0. 따라서 여기는 뭐냐면은 reduced row echelon form이라는 그 분류는 폼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지금 우리가 50분이 훨씬 넘은 것 같아가지고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왜 이렇게 50분의 강박관념이 있냐면 지난 학기에 뭐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자꾸 넘어가니까 어떤 학생이 메일을 보내가지고 막 굉장히 정중하고 막 그러기는 했지만, 요지는 우리 50분 수업 듣는 건데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동영상을 올리면 어쩌란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강의 메일이 와서 제가 이제 시간에 조금 예민한데, 오늘은 이거를 한꺼번에 해야 돼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수밖에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요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게요. 요까지 reduce row echelon form까지 만들었어요. reduce row echelon form까지 만들었더니 지금 어떻게 되냐면 다음과 같이 됐어요. 얘가 x1 자리, 얘가 x2 이게 예제를 보여줄래니까 너무 사이즈가 이게 손으로 푸는데 이렇게 한계가 있어.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x1 더하기 3x2 더하기 뭐 0이고, 그다음에 4x4 더하기 2x5 이꼴 0 이런 거고, x3 더하기 2x4는 이꼴 0, 그 다음에 여기는 x6는 뭐 3분의 1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주면 요런 모양이 되는 거죠. 결론은 모르는 게 몇 개 있어요? 모르는 게 6개 있는데 식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출발은 식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것처럼 출발을 했어요. 근데 해봤더니 모두가 0인 행이 나타나면서 실제로는 모르는 거는 6개인데 식은 3개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럼 우리가 프리베리어블은 어떻게 둬야 되겠어요? 3개로 둬야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3개로 둬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x2, 그 다음에 x4, 그 다음에 어떻게 본인이 두고 싶은 대로 둬도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x4를 x2를 다른 걸로, 그 다음에 x4를 또 다른 걸로, x5를 좀 다른 걸로 이렇게 한번 둬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옆으로 넘겨 볼게요. x1은 마이너스 3x2, 마이너스 4x4, 마이너스 2x5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애를 찾는 거예요. x3는 마이너스 2x4, 그 다음에 x6은 딱 있잖아요. 3분의 1로.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어떻게 두면 되냐면 x2를
뭐라고 둘게요. 뭐 여기 R이라고 뒀네요. R로 두죠. 그다음에 X4를 뭘로 두냐면은 S라고 뒀네요. 그다음에 X5를 T라고 뒀네요. 이렇게 한번 더 볼게요. 이렇게 두면 X1은 자리가 없으니까 지금 그냥 씁시다. X1은 마이너스 3R 마이너스 4S 더하기 빼기 2T 이렇게 생겼어요. X2는 R로 두기로 했잖아요. X3는 마이너스 2 S 이렇게 생겼겠죠. 그 다음에 X4는 S예요. 그 다음에 X5는 T예요. 그 다음에 아까 X6는 3분의 1이었나 6분의 1이었냐 뭐 그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걸 다시 정리를 할 수도 있는데 정리를 하려면 좀 예쁘게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래요. 정리를 하려면 나중에 한꺼번에 다시 해보면 되는데 지금 그냥 합시다. 자, 얘는 그냥 하는 김에, 왜냐면 이거 다시 리뷰를 못해. 얘는 너무 길어가지고 리뷰할 수가 없어. 그래서 X1은 아까 식대로 하면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S, 마이너스 2R 이렇게 생겼고요. X2는 T예요. X3는 마이너스 2S네요. X4는 S고요. X5는 R이에요. X6는 3분의 1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X1부터 X6잖아요. 그죠? X2, X3, X4, X5 이런 걸 알고 싶잖아요. T가 있는 것, 없는 것, S가 있는 것, 없는 것 이런 거를 로 해볼게요. 여기 정리한 이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리한 거를 보여주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서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다 써. 뭐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s, 마이너스 2r 뭐 이렇게 쓰고 얘네들을 전부 다 써가지고 t가 있는 놈, 그 다음에 s가 있는 거, 그 다음에 r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상수항 이렇게 찾아주면 어떻게 생겼냐면 다음과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얘는 원래 어느 동네에 있냐면은 R6에 있겠죠. 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컴포넌트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아니네요. 얘 똑같은 얘가 아니다. 왜냐면은 그게 없으니까. 상수항이 없으니까. 정리하는 수밖에 없네요. 그냥 같이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아까 그거는 X1부터 X6까지 있는데 T가 있는 애는 마이너스 3, 1, 0, 0, 0, 0 이렇게 생겼거든요. T가 있는 놈은, 그 다음에 S가 있는 애는 마이너스 4, 0, 마이너스 1, 0, 0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R이 있는 애는 마이너스 2, 0, 0, 0, 1, 0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는 상수항이 있으니까 3분의 1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걸 벡터 폼으로 보면은 X는 T의 V1 더하기 S의 V2 더하기 R의 V3에 더하기 X0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런 애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왜냐면 X는 X0 더하기 TV1 이렇게 생겼고 X는 X0 더하기 TV1 더하기 SV2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얘는 직선이고 얘는 평면인 걸 알잖아요. 그래서 얘는 R3의 누구인지를 우리가 밝혀내는 것이 이제 선형대수의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요 나머지를 우리가 전부 다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50분 수업인데 50분보다 많이 해서 일단 요까지 하고 이걸 하루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쉽지 않네요. 1시간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쉽지 않네요. 다음 시간에 하는 수 없이 리뷰부터 해가지고 다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이 동영상에서 내고 싶었는데 낼 수가 없게 되어서 과제는 따로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